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수학 노트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러분에게 팁들을 전수해 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학 노트 왜 필요한가요?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진짜 좋아하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같이 수학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수학 노트를 내가 만약에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습관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수학을 좋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 수학 스토리를 들려드린다면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 수포자였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방황하면서 공부를 내려놓으면서 수학이 완전 곤두박질 쳤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놓치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개념 자체가 중학교 때랑 다르죠. 어렵고 그리고 다시 따라가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다시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사실 방황했을 때 로그가 뭔지도 까먹었었어요. 고등학생들은 아시겠지만 로그는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로그가 뭐였지? 2점짜리 문제도 못 풀 만큼 거의 8등급, 7등급 정말 많은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점수를 받아왔었는데 이 점수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저는 이제 수학 노트를 엄청 활용을 많이 했고, 사실 이 수학 노트 습관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복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학 노트를 작성을 하는 게 좋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지 해볼게요. 보면은 이 두 문제를 풀어볼 거야, 우리 오늘. 대표적인 유형, 딱 식만 나와 있는 유형이 있고 그림이 있는 유형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노트를 준비할 때는 이 노트를 그냥 일반 노트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렇게 반 접어요. 딱 반을 접어서 쫙 피면 가운데 줄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은 우리 문제집이 센 수학이니까 센 8, 2, 1번 문제다 적어놓고, 자, 이 문제에서 두 가지를 우린 체크할 거예요. 첫 번째 힌트,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것. 문제는 꼭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와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건지. 여기서 보면은 문제를 위한 힌트, n이 홀수일 때 얘를 구하세요 잖아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노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노트를 보면 바로 풀 수 있게끔. 자, n이 홀수일 때 구하라는 게 얘죠. 마이너스 1에 n 제곱 곱하기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자,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 반 접은 데에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고요. 자, 여기서 해석을 적을 때는 쌤은 이렇게 해라고 적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볼펜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치만 풀이는 꼭 연필로 적어줍시다. 자, 해석을 한번 적어볼게요. 얘가 홀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3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짝수가 홀수니까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되겠구나.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자, 그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배 법칙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1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되면 x끼리 숫자 숫자끼리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답은 얘가 되네요. 이렇게 답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는 힌트랑 구하라는 거 뭐가 있죠? 세 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를 A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색칠한 부분. 자, 그러면 이거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단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이 그림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을 봐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819번 그리고 그림을 그려줄게요.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두 개가 있고, 그림은 뭐 나만 이해할 수 있게 보면 돼요. 여기 1원 있고, 2원이 줄수 있고, 2원이 줄수 있고, 이게 A고, B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색칠한 부분,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 색칠한 부분,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 둘레의 길이. 자, 이거 구하라고 한 게 이거였다. 둘레의 길이. 이걸 구하라고 했다. 그리고 A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고 원주율을 원주율이 8이 딱 9이면 3.14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해석을 적어보면 되죠. 연필로 해석은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이렇게 이걸 답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수학나라의 언어에서 이렇게 세 개 삼각형으로 돼 있으면은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거꾸로 삼각형으로 돼 있으면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답을 체크했고 풀이 과정도 보고.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다 맞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다 맞았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맞았네 동그라미 치면 돼. 근데 이거를 답안지 체크해 보니까 틀렸어. 수학 문제를 풀 때 틀리는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문제를 잘못 읽어서. 두 번째, 계산 실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몰라서, 개념을 몰라서.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두 번째가 더 안 좋은 거야. 실수로 틀린 거잖아. 맞을 수 있었는데, 그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계산 실수해서 틀렸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꼭 적어놔요, 저는. 계산 실수. 조심해. 이렇게 적어놔요. 아니면 문제를 잘 못 읽었어. 그러면 눈 떠. 문제 잘 읽어. 이렇게 나한테 욕을 해놔. 막, 왜 이렇게 사냐.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해놓고 끝나면 돼요. 그냥 세모하고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맞은 거 틀린 게 있을 때 틀린 거는 꼭 세모가 될 때까지 풀어야 돼. 근데 문제는 개념을 몰라서 내가 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까먹은 거야. 둘레 구하는 공식을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잖아. 그런 경우는 얘를 어떻게 해주냐. 자, 이제 개념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던 부분의 개념 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개념을 이렇게 파란색 펜으로 적는 편이거든요. 원의 둘레는 2파이r이다. 이거는 지름 곱하기 3.14 파이. 여기서는 3.14지만 원래 평소에는 파이 이렇게 적어놓고 이 내가 몰라서 틀렸던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모를 쳐놓는 거야. 네모를 쳐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왜 여기를 틀렸었는지 이걸 보면 개념을 몰라서 틀렸었구나 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내가 계산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면 이걸 다시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개념을 몰라서 틀렸다거나 중간에 계산 과정에서 내가 이 부분을 생각해내지 못했어. 그래, 나는 이거는 알았어. 근데 이 계산 과정에서 내가 큰 원, 작은 원, 중간 원 이거를 다 더해야 이 색칠한 부분에 둘레가 되는지 몰랐어.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놓는 거야. 그러고 이 부분을 칠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 노트만 보면 이걸 왜 틀렸는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 뭔지 혹은 기억해야 되는 풀이 과정이 뭔지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틀렸어.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내가 뇌의 사고방식을 고쳐야 되는 거야. 그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거에 둘레를 다 더하면 되는구나 라고 내 뇌한테 계속해서 말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 문제가 났을 때 안 틀릴 수 있거든요. 그냥 이걸 틀렸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꼭 이 부분, 내가 틀린 부분을 체크해준다. 형광펜 강추합니다. 이렇게 다른 색깔 펜으로 정리해놓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놔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고쳤잖아? 그럼 이해가 됐어. 그럼 세모를 쳐놓으면 돼요. 계산 실수나 문제 잘못 읽어서 푼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패스하면 돼요. 나한테 욕 한번 해놓고 패스하면 되고, 만약에 이건 진짜 내가 몰라서 틀렸어. 다음에 한 번 더 풀어봐야 돼. 라는 경우에는 원이라고 적어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집의 문제를 이쪽에 풀었어. 그쵸? 그럼 이 문제집은 깨끗하겠죠? 내가 푼 문제에 그냥 밑줄만 쳐져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고, 문제집에는 그냥 내가 이걸 틀렸었잖아. 그러면 이 부분에만 체크를 해놓는 거야. 틀렸었던 문제. 그리고 나는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볼 거야. 라고 원모어의 약자예요. 원이라고 적어놓으면 내가 이 문제집을 이제 한 번 끝난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요. 다시 한번 풀어볼 때는 맞은 문제는 풀 필요가 없이 틀린 문제, 원이라고 적혀져 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이제 이 시험 대비의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내가 적었던 노트가 곧 오답 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틀린 문제에 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문제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몰랐던 개념과 계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곧 시험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문제를 풀 때는 이 한 페이지 이쪽 한쪽을 다 채웠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풀면 돼. 8, 2, 2 다시 적어놓고 이 문제를 적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적어서 또 해석 하고 쭉쭉쭉 풀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맞았다 라고 하면 동그라미 켜놓고 또 8 이상을 풀었어. A는 A 플러스 2, 자, A, B, C는 다 함수. 이걸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또 적어놔요. 그러면 내가 이것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서 또 풀었어. 근데 답을 체크해보니까 틀렸네. 자, 그러면 이 답을 틀린 이유가 어디 때문이지? 라고 꼭 찾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틀린 부분을 찾고 이 앞에서 이걸 몰라서 틀린 것처럼 이 틀린 부분에서 꼭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올바른 풀이를 여기다가 적어 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답 노트를 체크할 때 얘만 보면 된다. 그리고 이건 계산 실수에서 틀린 게 아니라 이 부분의 해결 방법을 몰라서 틀린 거기 때문에 one more, 원이라고 적어 놓고 다음번에 또 문제를 풀 때 이제 얘랑 얘만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이제 다시 풀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공부할 때는 얘네 둘만 풀어본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수학 노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해봤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이 문제 적어야 되잖아요. 해결 방안 이런 거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아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해결 방안, 그러니까 해설이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정리할 부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활용해서 풀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는 따로 적지 않아도 내가 풀었던 그 노트에 내가 틀린 부분을 꼭 체크해 놓고 나중에 시험 기간이라든지 복습을 할 때는 그 부분, 내가 틀렸던 부분, 형광펜으로 칠해놨던 부분만 봐도 되게끔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문제 해석을 더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이번에 꼭 수학 노트 하는 방법을 익혀놓고 습관을 해서 고등학교 때 우리가 진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저 같은 수포자도 정말 다시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방법이니까 강추합니다. 화이팅!